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직장 동료인 시루와 함께 면접 꿀팁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시루는 작년까지 저랑 같은 지역에 있는 관내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우정청에서 일하고 있는 능력자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돋보기 직장 동료이자 친구 시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면접 꿀팁 영상을 찍어보려고 실제로 면접 때 입었었던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네, 저희는 둘 다 국가직 9급 우정사업본부 행정직렬로 지원을 했습니다. 공무원 면접, 그거 성적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면접을 보고 나면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미흡, 보통, 우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미흡을 받으면 필기 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탈락, 우수를 받으면 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미흡이라던가 우수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여기 제 옆에 있는 시루가 바로 면접 우수를 받은 산 증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루가 면접 우수를 받을 수 있었던 꿀팁들을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그럼 본인이 우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보통 우수 미흡을 따로 알려주진 않으세요. 근데 제 점수가 보통 1.5배에서 1.2배에서 뽑잖아요. 제 점수가 딱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문을 닫고 들어간 거고, 다른 합격자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그 합격자 당일 발표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수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보통 추가 합격 같은 경우에는 늦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쵸, 한 달 뭐 이렇게 그쵸. 다 빠지고 나서 오는데 그게 아니라서 내가 우수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면접을 봤을 때 결과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시루 같은 경우에는 필기 커트라인 점수가 자신의 점수랑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보통을 받으면 떨어질 맞아요. 수밖에 없는 성적이었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면접에서 우수를 받지 않으면 탈락하는 점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약간 저 같으면은 되게 오히려 음. 멘탈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우수 비율이 너무 적으니까 어차피 뭔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면접을 준비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다른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너무 간절한 상황이었고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점수가 간당간당 하다 보니까 더 이게 사람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수가 잘 나오지 않는 건 알지만 지방직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스터디도 구해서 하고 거기에만 좀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된다. 여기서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시거든요. 나는 무조건 된다. 그들이 면접관 분들이 나를 마음에 무조건 들어 할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멘탈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국가직 9급 면접은 사회적 이슈나 공직 가치에 대해서 발표하는 5분 스피치, 그리고 인성 관련 질문, 직무 관련 질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런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시기가 지방직도 같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서 학원을 따로 다니진 않았고요. 국궁사나 공단기 가보면 국가직 시험 끝나고 나서 면접 스터디원들 구하는 글이 정말 많아요. 거길로 가서 저랑 비슷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는 그런 스터디 모임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 스터디 모임에 꾸준히 나가면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 면접에 나오는 주제들이 5분 스피치 주제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나오진 않아요. 시사 이슈나 공직 가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저 때는 청렴이었고요. 사실 준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답변이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홀히 하지 말고 보통인 분들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처럼 우수를 받으시려면 면접관님들한테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5분 스피치 발표를 할 때도
일단 좀 저음으로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면접관님 시선을 계속 보려고 마주치면서 대본을 안 보고 발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고 그리고 우체국에 관련된 직무 질문이 나왔을 때도 좀 전문적으로 대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우체국 앱을 이용해 보니 이런 점이 좋았더라, 이런 점이 개발되면 더 좋겠다, 내가 들어가서 그러한 점들을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우체국에 대한 열정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우체국에 직접 가봐서 내가 느낀 바로는 이렇다, 이러한 점들을 설명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면접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집에서라도 의자 앉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거 끝나서 나가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상으로 찍어보지 않으면 본인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주 추천드리는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동영상으로 제 모습 촬영해서 보고 그랬었는데요. 처음에 보면은 진짜 어색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찍으면 찍을수록 조금 더 내 모습이 나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막 내가 뭐 정말 긴장해서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만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리를 떨고 있지는 않은지, 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막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맞아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신경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필수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질문이 꼭 나오더라고요. 우체국이다 보니까 대민 업무가 많잖아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악성민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질문에서 저는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해진 답변은 없지만 이 악성 민원이 계속해서 너무나 민원을 걸 때는 그만하라고 제지하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그 부분에 놓치고 계속 친절하게 응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면접관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일과 가정의 양립, 상사의 부당한 지시, 이런 거는 단골 주제니까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돋보기님은 어떤 식으로 면접 준비를 하셨는지 좀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커트라인보다 점수가 한 9점 정도 높았어가지고 솔직히 면접이 보통인지 우수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저만의 조금 특별했던 방법은, 또 요즘은 적극행정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저의 적극성이나 능동성 이런 걸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직접 인근 우체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계신 국장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사전에 먼저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필기 시험을 합격해서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잡고요. 찾아뵈서 인터뷰를 하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면접 볼 때 좀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님들이 되게 이 친구 그래도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구나, 능동적인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요새 적극행정이 이슈예요. 근데 되게 들으면서 느낀 게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플러스 점수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꼭 우체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렬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직접 뭐 주민센터를 찾아가 볼 수도 있고, 뭐 소방관이면 뭐 소방서를 찾아가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돋보기님은 뭐 따로 스터디나 학원을 다니시진 않았나요? 저는 학원은 따로 다니지 않았고 스터디만 하나 구해서 했었어요. 저는 스터디 하시는 거는 정말 강력 추천을 드리는데 특히 저처럼 한 번도 공무원 면접 시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스터디 하시는 게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스터디를 구할 때 저는 국금사라는 사이트를 이용했는데요. 국금사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형 카페예요.
여기서 저는 필합하자마자 거의 바로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저는 좀 용기가 없어서 제가 스터디 모집글을 올리지는 못하고 누군가 올려놓은 모집글에 댓글로 신청을 해서 그 스터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스터디를 구할 때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아무 스터디 모집글에나 다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면접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집을 하는 스터디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갔던 스터디에는 면접 경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 2분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맞아. 면접 얘기도 많이 맞아요. 생생한 그런 면접 얘기도 맞아. 많이 들을 수 있고 좀 의지도 많이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집하는 거에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성비도 좀 맞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직렬 같은 경우에는 꼭 내가 지원한 직렬인 사람들끼리만 스터디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명은 우정사업, 6명이 스터디 총원이었는데 2명은 우정사업본부, 2명은 고용노동부, 또 2명은 세무직 이런 식으로 꾸려가지고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도 나와 같은 직렬인 사람이 또 한 사람 정도는 있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쵸? 네, 맞아. 아무래도 정보 맞아. 공유도 맞아, 되고 맞아.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돋보기님도 친하게 지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네네. 각층의 다른 직렬 분들이랑 아직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스터디의 또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보니까 시험에 붙고 나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연락하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제 영상에서도 4번째 영상인가에 나오는 지방직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은 면접 스터디에서 만나서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면접 스터디에서 만난 스터디원들이 나중에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의지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하시는 거는 정말 완전 추천드립니다. 강추. 그러면 면접을 볼 때 만약에 정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대답을 할 수 없는 나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문제가 나왔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정말 긴장도 하고 하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면접관님들이 바라시는 게 이 수험생한테 완벽한 대답을 바라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면접관님한테 죄송합니다 면접관님 뭐 제가 너무 긴장해서 답변이 생각나지 않지만 다음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고 횡성수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면접 볼 때 저를 좀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고 이렇게 어버버거렸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혹시 미흡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에 저를 휩싸이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만약에 이런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셔도 뭐 우습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최소 진짜 보통은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우수까지는 필요 없다. 보통만 맞으면 된다. 미흡을 안 받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돋보기 씨는? 제가 생각하는 미흡을 받지 않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한 태도랑 간절함 이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미흡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면접 후기를 보면 대부분 필기 점수가 고득점이라 보통만 받으면 됐기 때문에 별로 긴장을 하지 않고 면접을 받다가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실 면접관님들은요, 수십 년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상대해 오고 또 많은 지원자들을 만나 오신 분들이에요. 나는 보통만 받으면 되니까 대충 면접 보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잖아요.
이런 게 다 티가 납니다. 맞아요. 면접에서 미흡이 뜨면은 다시 필기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끝까지 너무 긴장을 풀지 마시고 진지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면접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들 마지막까지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정말 면접장까지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거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면접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화이팅!